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연휴가 끝난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2월 19일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19만 원까지 왔습니다. 자, 분봉을 좀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9시거든요. 9시 땡 하자마자 19만 원을 뚫었고, 그리고 나서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죠? 자, 오르지는 못했다. 물론 오르긴 올랐죠. 근데 9시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다. 자, 외국인들이 열심히 좀 팔았는데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전부 다 받아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쉽게 중간에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팔면은 못 산다. 제가 이 구간에서 15만 원, 17만 원 단기 박스권에서도 매도하고 다시 사야지.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3일 만에 19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부터 연휴가 이제 끝났고, 불확실성이 끝났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25일인가 그래요. 다음 주에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가 되고 나면 변동성이 생길 건데, 당연히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상향을 더 하겠죠. 하지만 좀 위아래로 움직일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셌는데 코스피 먼저 좀 볼게요. 자, 5,677 무려 3%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한 게 4.6%이다 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종목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요 5% 올랐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하루 이틀,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뚫을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뚫으면 뭐 2차 전지나 로봇도 가겠지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자, 오늘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9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도 팔았네요. 이거는 좋아해야 될 일이죠. 개인이 매도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기관이 물량을 쓸어가고 있고 또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와, 오늘 1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체 매도보다 삼성의 매도가 더 많았어요. 자, 그럼 하이닉스를 한번 봐야겠죠? 하이닉스는 6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언제였죠? 연휴 직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1조 가까이 팔았고 오늘도 1조를 팔았으니까 이틀 연속 1조를 매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당일 고점을 못 뚫은 이유가 외국인의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량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은 받치면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받쳐가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차트만 놓고 보면은 단기 박스권 돌파를 했고 17만 원 위에서 열심히 지지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한데, 자, 우리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 뭘 하기로 했죠? HBM4, 그러니까 6세대입니다. 6세대를 최초로 대량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로 1분기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자,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20조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뽑아냈는데 그 중심이 바로 D램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D램 가격이 지금 전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D램은 작년 4분기보다 오히려 지금 더 비싸요. 9월, 10월, 12월
11월, 12월까지보다 지금이 더 비싼데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더 마진율이 높은 6세대까지 물론 공급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6세대까지 공급이 되면 26년도 지금 1Q는 1분기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메타. 메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요. 지금 나오는 거는 블랙웰이잖아요. 블랙웰이 아니라 이 다음 거. 베라 루빈. 베라 루빈을 엄청난 양을 미미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메타가 직접 칩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다음 세대 베라 루빈을 대규모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이니까요. 엔비디아가 빠르면 뭐 올해 말, 내년 초가 될 베라 루빈을 실적을 이미 확보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가 잘 나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마이크론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헤지펀드의 거물 데이비드 테퍼라는 사람이 이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중을 6.3%까지 꽉 채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펀드가 헤지 펀드가 마이크론을 최대 비중을 넣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5%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밖에는 없겠죠. 왜냐면 자, 지금 메타에서 베라 루빈을 대량 구매를 했다고 했지만 그 외에 엔비디아 다음에 누가 있나요? 다음 이 GPU 시장의 큰손, 그러니까 AI 칩의 큰손, 바로 구글이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다음 이제 TPU에 들어갈 HBM 7세대입니다. 7세대. 7세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탈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TPU의 6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7세대에서도 하이닉스랑 경쟁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의 승리가 예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자, 일단은 미국 시장 빅테크 문제 없다. 오케이? 맞죠? 엔비디아 실적 확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대 비중 헤지 펀드가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플러스 구글까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예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못 뚫었거든요. 물론 얘는 먼저 많이 오른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자 보세요. 93만 1,000원을 못 뚫었죠. 그리고 오늘 봉의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파란 색깔이에요.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더욱더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지만 개인들이 열광을 하면서 물량을 받쳐줬다. 자, 그리고 예탁금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미수도 신용잔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예탁금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103조가 지금 장전이 되어 있고, 이 예탁금은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혹은 지금 뭐 있죠? 요즘 잘 나가는 거 현대차, 에코프로 이렇게 대형주 중에 대장주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자, 우리가 6세대 공급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7세대도 들어갑니다. 베라루빈에 들어가면서 구글의 TPU까지 들어갈 거니까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되지, 여기서 조금 조정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원시 공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을 해냈고요. 대량 양산만 할 수만 있게 되면 실적의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연휴 동안 제가 몇 번 영상을 좀 찍어서 미국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또 처갓집도 가고 이제 양가 부모님 댁을 또 가다 보니까 또 아들하고 시간도 보내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도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삼성을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 견조하다. 19만 원
찍고 왔고 20만 원 눈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거 말고는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주 아마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크게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방향을 다시 정할 거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 흐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무고요. 잘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고 2월이 지금 요거까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의 월봉을 보시면 1월에 24%가 올랐거든요. 근데 2월에 8. 거의 9% 정도 올랐어요. 2월은 좀 조정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흐름을 지금 여기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2월에 자, 코스피 기관이 쓸어 올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기관이 언제 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기 5,300포인트부터 5,600포인트까지 채 10%도 안 돼요. 물론 10% 적은 거 아닌데 요즘에 워낙 장이 잘 올리니까 자, 이 물량들이 쉽게 한 번에 나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홀딩을 하셔야 된다. 최고점에 못 팔아도 조정받고 내려오는 오른쪽 어깨에서는 팔려면 지금은 홀딩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까지 잘 홀딩 하셔서 높은 곳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